입체시켜 보면 정말 좋아요. 다른 부처님 계율도 그렇게 이제 지키고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진심으로 수긍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걸 깨뜨리라고 해도 깨뜨릴 수 없게 돼요. 경전에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비구들이 편이 갈려서 싸우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자비롭게 대하고 화합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리셨는데도 양쪽 다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그런 싸움이 극단까지 치달으니까 부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지고 혼자 숲속에 들어가서 지내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코끼리가 와서 시봉하고 하면서. 근데 그때 싸웠던 비구들이 계율 지키는 비구들하고 경을 중시하고 경을 배우는 비구들하고, 그러니까 강사들하고 율사들하고 싸운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견해 차이로. 근데 거기서 참선하는 비구들이 끼어가지고 안쪽에 서고 같이 싸웠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선하라는 것이고 참선 수행을 통해서 열반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이것이 옳으니까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이걸 지켜라, 그런 가르침이 전혀 아니거든요. 경전, 부처님의 그동안의 가르침 이런 거는 다 그렇게 수행하라는 말씀이고, 또 계율도 그 계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행동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는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을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님처럼 되면 그렇게 사라진다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선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서 가기 전에도 부처님을 본받아서 살 수만 있으면 바로 부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유는 부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일이라고. 근데 부처님처럼 지금 당장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쭉 살 수 있으면 그냥 부처님 같은 거예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계율이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면 이게 선하고 바로 닿고 그냥 그렇게 살 뿐이고, 또 그 주인이 되면 하나도 선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슨 법규 같은 거 세상에 그걸 지키면은 이제 그냥 온전히 살아남지만 안 지키면 어디 잡혀가가지고 제거되거나 벌받거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지키고 있는 거는 거기 예속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법, 세상의 법 그런 말 들으면은 약간 예속감을 느껴요. 아니면 그거 꼭 필요한 거고 정말 고마운 거고 우리가 함께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요. 대부분은 법을 자기를 올가매는 것으로 느끼잖아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억압하는 것으로 느낀다고. 옛날부터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부터 법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런 법이 이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지켜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이 법에 의해서 조직되고 통치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법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 성선설, 성악설 중에 어서 오세요.
그 중간쯤에 있기도 하고 약간 성악설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자나 공자님 같은 분의 성선설은 사람 본래 성품이 선량하니까 그걸 개발하고 그걸 믿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조직하고 나라를 운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가장 좋은 사회가 되고 사람들도 다 그 속에서 편안해하고 행복해하고 또 인격을 도야에 가서 군자가 성인이 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근데 법과는 냉정하게 봐라. 사람들 속에 선악이 섞여 있거나 악한 구석이 분명히 있다. 가만 놔두면 엉망진창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국가는 법을 세워야 하고 그 법으로 엄정하게 적용해서 죄 지은 사람들 있으면 잡아다가 문책을 하고 어떤 때는 사형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법이 무서워서 법을 따르면서 살기 시작하고 그래야 이제 비로소 질서가 생기고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보호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때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 같은 데서 그 상황의 법과 사상 이런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도 이제 첫 번째 통일 제국을 만든 거라고요. 공자님 같은 분은 이제 더 훨씬 이상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펼쳤지만 그런 제후들한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제후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된다고 부르짖었지만 다 공연불이었다고. 굉장히 노년을 후회하면서 상당히 쓸쓸하게 공자가 이제 최후를 맞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여기 옛날 유교 경전 이런 강의에서 본 건데 공자님의 이야기예요. 음식 남녀,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먹고 남녀간에 서로 좋아하고 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고 또 사망 빈고 죽거나 가난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게 서로 충돌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속에 있는 마음을 기탄 없이 막 그냥 토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세상이 질서도 없고 평화도 깨지고 사람답게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예악이라고 해요. 예악. 그러니까 예가 무엇이라는 거, 사람다운 어떤 예법이 뭐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어진 덕을 갖춘 사람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길러내야 사람들이 이제 예의 바르게 살기 시작하고 그럴 때 이제 세상의 조화도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의미 있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분명히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음식 남녀를 좋아하고 사망 빈고를 싫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지만 그걸 또 이제 적당하게 절제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바르지 않다고 알고 벗어나기도 하고 뭐 그럴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제 사람이 순화되어 가고 또 사회생활도 원만하고 서로 간에 좋은 공존을 이룰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가 진나라에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두고두고 이제 중국 그 왕조를 관통하면서 왕조의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그 이제 중국의 대부분의 왕조들은 물론 이제 더 서쪽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용되는 좋은 가르침으로 이겨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중국의 제일 주류인 사상은 공맹의 유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예 말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악을 집어넣었다는 게 되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악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공자 자신이 약간 무슨 그 점쟁인지 뭐 굿하고 뭐 사당에서 뭐 하고 하는 그런 집안의 그 혈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익숙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쓰는 게 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할 때 이제 악을 지금 우리 절에서 연부라고 할 때 거기다 운곡을 넣어가지고 음악적으로 하듯이 모든 종교에서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자가 착안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통찰했는지 모르는데 악은 고저장단이 있잖아요. 음악은.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아무 소리나 낼 수도 있잖아요. 뭐 늑대들 속에서 자라면 막 늑대처럼 울고 그렇게 그게 이제 사람 소리라고만 알고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사람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말을 배우니까 말을 하는 그런 동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또 사람이 이제 가끔 흥이 나거나 더 깊은 어떤 정서를 표현하려고 할 때는 그런 메시지를 노래에다 실어가지고 음악으로 표현하잖아요. 옛날에 시라고 하는 것도 사실 처음에 이제 노래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음곡을 붙여가지고 시로 읊는 거지 그냥 말로 뭐라고 이렇게 찌꺼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이 멜로디와 박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 맘대로 막 원시적으로 막 무슨 괴성을 지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면서 살면서 예가 동시에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남녀, 사망빈곤 이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본능에다가 거기에 그냥 그걸 다로 알지 않고 어떤 부분은 바른 거, 잘못된 것이 있고 반드시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른 쪽으로 그렇게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행동하고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배우고서 사람이 살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 다른 사람과 혹은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질 이런 게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모르고 살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지내게 되는 야만인처럼 지내게 되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통찰이더라고요.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도 노래를 가끔 이렇게 불러보면 시켜보면 그 사람 속이 막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약간 어색하거나 그냥 자기식으로 막 살아버리는 사람인지 대충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음치인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완전히 음치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좀 어떤 부분에서 뭐가 좀 잘 안 맞아요. 누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생 음악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 음감이 이렇게 터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무건을 한다든지 사람들 안 만난다든지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면 되게 이상하게 소리가 나와요. 멜로디가 잘 안 맞아. 이걸 이 소리였나 저 소리였나 봐 이렇게 하게 된다고. 제가 그 한동안 무건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때 휘파람을 불러봤더니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통사고 나서 여기가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 거의 못 부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안 쓰면은 어떤 기능이든지 다 퇴화하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너무 멀리하고 나 그런 거 별로 취미 없어 이렇게 그냥 제쳐둘 게 아니고 가끔은 들어보고 세세히 들어보고 또 그렇게 세세히 들어보면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요. 음악은 그냥 소리가 아니고 우리한테 그런 정서적인 감흥을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또 좀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 안에 이렇게 균형 같은 거, 질서 이런 것이 생겨나고 또 이제 밖으로 다른 사람들과 또 세상과 조화를 이루기도 쉬워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음악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다른 사람들 차를 얻어 타잖아요. 근데 악기 연주해 본 사람들이 운전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운전이나 악기나 되게 비슷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핸들이나 뭐 브레이크 이런 거를 조작하는 거 이런 게 운전인지 아나요? 그러니까 그게 악기 연주하는 거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건 이제 박자 감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많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운전도 잘하고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잘 맞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정도를 잘 맞추는 거는 이제 이 고저, 멜로디 이걸 이렇게 맞추면서 하다 보면은 그걸 정도껏 잘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을 뭐 악한 존재다, 선한 존재다 그렇게 딱 규정짓고 법으로서 어떻게 억지로 해가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 안에 그 가능성, 유연성 이거를 보고 그거를 잘 길러가지고 좋은 쪽으로 형성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자유롭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선의로 서로를 대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좋은 가르침이라고 높은 가르침이에요.